에어비앤비 끝물이라는데 정말일까요? 요즘 이런 글 정말 많이 보시죠? 예약이 너무 안 들어온다. 이제 막 차도 끝났다. 주변에 숙소가 너무 많이 생겼다. 심지어 매물을 찾으러 다니면 부동산에서도 이제 한물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카더라 통신에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 타는 걸 딱 멈추게 해드릴게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 내 선택을 남의 말에 맡기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옆 사람 말만 듣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감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웬만해선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에어비앤비, 지금 정말 끝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관광 분야의 다양한 통계, 지식, 자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는 방한 외국인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관광통계에서 입국관광통계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월별 통계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을 조회를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월별로 8.2에서 26.8%만큼 방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연으로 따지면 15% 증가한 것으로 숫자로 따지면 24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더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 해가 고객이 240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또 이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10월은 비수기라고 하던데요. 또는 7월은 성수기라던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석같이 믿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월이 성수기고 몇 월이 비수기일까요? 지금은 2025년이고 10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2024년을 누르고 12월까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10월 비성수기라 그랬는데 10월이 비성수기인가요? 아니면 7월, 8월이 성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방한 외국인 숫자가 가장 높은 것은 10월입니다. 그러면 비수기 잘 알 수 있겠죠. 숫자가 가장 적은 1월, 2월이 비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1월, 2월이 비수기니까 예약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추세니까 어쩔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비수기는 다른 달에 비해서 금액을 낮추고 대신 성수기 때는 금액을 더 올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약이 10월 대비해서 1월, 2월은 50%만 찬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88만 명도 숙박할 곳이 필요하겠죠. 제 숙소의 26년 1월 수익을 보시면 550, 500, 380, 420입니다. 1월은 아직 일자가 남아서 예약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결국 비수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타 숙소 대비해서 내 숙소의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었고 평소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숙소들의 공급 현황을 보는 곳입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공공 데이터들을 개인들도 볼 수 있게 개방을 해놓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검색창이 있죠. 서울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인허가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서울의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 파일을 먼저 내려받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나 GPT 등을 들어가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2025년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몇 건이나 허가되었는지 월별로 알려줘 이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월은 196, 2월은 185 이렇게 쭉쭉쭉쭉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2025년 서대문구에 몇 개나 생겼냐고 물어보면 새롭게 허가된 숙소는 113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이 2025년에 몇 개나 생겼는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I를 활용을 해서 이 정보들을 정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은 데이터들을 정말 단순하게 비교하면 고객은 작년에 비해서 240만 명이 더 늘어났고 숙소는 작년에 비해 1639개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각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방한하는 외국인 중 80% 이상이 서울을 방문을 하니 서울 아무 곳에나 오픈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겠죠. 숙소는 모두 가치가 다릅니다. 후기는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행자들의 구성,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그 숙소의 가치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인테리어, 가구 구성,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한 달에 500을 벌기도 하고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위치가 전부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순익 100만 원 나는 숙소를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한 달에 500씩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숙소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호스트의 몫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근로자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회는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늘 해오던 것만 하면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친구는 어떻게 만들고 연애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나요? 상처받을 생각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비앤비를 적금 같은 상품이 아닌 사업이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기회는 반드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드오션이다. 에어비앤비는 끝났다. 이제 매물 없다. 이런 얘기들 갑자기 올해 생긴 얘기 같나요? 재밌게도 7년 전 제가 시작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때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인 글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다녔죠.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말라고 팩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노이즈는 무시를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양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